창녕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가야 문명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개화입니다. 창녕 박물관은 아담한 박물관으로 교동 고분군 영역 안에 있습니다. 창녕 박물관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창녕 일대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지요. 요즘 창녕은 우포늪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늪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니 새삼스럽습니다. 또 창녕에서 유명한 것은 신라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척경비입니다. 진흥왕 척경비 또는 창녕비라고 하는데요. 이 비문 내용 가운데 창녕에 있던 비사벌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사벌은 비화가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창녕에 있던 가야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만든 고분군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입니다. 이 고분군은 초기에 일본 사람에 의해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연구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야 고분에서 유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도굴꾼이 가야 고분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들은 아마 고대 일본 역사를 위한 자료를 찾거나 혹은 화려한 유물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창녕은 신라와 관련된 유물이나 흔적이 다른 가야 지역보다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창녕 박물관은 가야 고분군과 관련된 박물관입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 입구에 있는 소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소녀상의 이름은 송현이. 설명을 보면 비화가야의 순장소녀라는 조금은 끔찍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순장은 무덤에 주인과 함께 다른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이 소녀상의 주인공 송현이는 송현동 고분 제15호분에서 발견된 4명의 순장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송현이의 유골은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아서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 뼈를 바탕으로 당시 어떤 인물이었는지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복원해 보니 16세 정도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유골이 발견된 고분군이 송현동 고분군이라 이름을 송현이로 붙였고요. 약간의 충치도 있고 빈혈의 흔적도 있어서 건강이나 영양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무릎 연골에 손상이 있어서 집안일을 많이 하던 낮은 신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골과 함께 금동 귀걸이가 발견되어서 순장할 당시에는 예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전시실 안으로 가면 가야 토기를 가운데 부분에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다양한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다른 토기와 함께 가야 고분을 만드는 것과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을 보다 보면 창녕의 가야 고분군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과 비슷한 유물이 나오기도 하고 신라 고분에서나 볼 수 있는 허리띠 장식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녕 지역, 옛 비사벌, 비화가야이던 시절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신라 것과 닮은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 고분군과 비교해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녕에 있던 가야는 일찌감치 신라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 혹은 신라와 친하게 지냈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교동 고분군 가운데 하나는 돌무지 덧널 무덤, 곧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무덤과 같은 양식인데요. 아무래도 신라 고위층의 인물이 이 지역으로 혼인을 하러 오거나 혹은 이민을 왔을 거라고 봅니다. 고위층이어서 자신이 죽을 때 고국, 신라의 무덤처럼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무덤이라는 것, 고분이라는 것이
각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 각 나라의 영역을 파악하는 중요한 유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보러 나갈까요? 박물관 밖으로 가면 바로 고분군이 보입니다. 저희는 박물관에서 길을 건너 교동 1지구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